말을 많이 해야 될 때와 적게 해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할 때 그리고 적게 해야 할 때 딱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말을 많이 해야 할 때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나의 정보를 상대에게 많이 준답니다. 꼭 나의 정보가 아니어도 무언가 정보를 상대에게 주는 행위죠.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를 좀 해소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해소지만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그 과정에서는 상대의 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한다 혹은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이걸 구분할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되는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때보다는 말을 많이 해도 되는 때는 유리할 때입니다. 내가 상황적으로 이미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상대가 내 것을 사기로 거의 결정했을 때, 상대를 이미 설득을 끝냈을 때, 상대가 내 편이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을 유혹하는 거라면 이성이 완전히 나에게 유혹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되죠. 근데 물론 이성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는 눈치가 중요합니다. 유리하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유리할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된다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해도 되는 이유는 내가 더 정보를 줘도 거기서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줘도 상대가 오케이, 그걸 나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거를 뭐 약점으로 잡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반대 경우부터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말을 적게 해야 되는 때는 내가 불리할 때입니다. 이때는 말을 적게 해야만 해요. 상대가 내 물건을 살 마음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상대와 토론인 상태에서 무언가 상대의 논리를 꺾어야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막 따다다닥 해가지고 상대를 막 누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말싸움에서 이긴 거일 수는 있겠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강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논리가, 여러분의 설득력이 상대에게 전달됐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입히려면 수많은 정보를 주는 것보다 상대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문법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물건은 약간 좀 퀄리티가 저랑 좀 안 맞고, 저는 좀 약간 엘레강스한 스타일을 원해요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순간 즉흥적으로 지어냈어요. 그러면 퀄리티라는 단어와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만약 썼어요. 이게 말이 이상해요.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런 물건 말하는 거죠? 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지금 퀄리티라고 말을 하셨는데 퀄리티라고 할 필요 없고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런 퀄리티가 있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고, 또 엘레강스라고 하면서 그런 단어, 아유 누가 촌스럽게 그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물건에서 그런 단어는 어법에도 안 맞고 하면서 구구절절해요. 그게 아니라 상대가 그런 말을 최대한 많이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대가 쓴 단어를 문법에 좀 틀리더라도 나의 무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퀄리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딱 그 퀄리티에 맞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엘레강스라는 딱 어울리는 제품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좀 걱정되시는군요. 좀 꺼려 하시는군요. 혹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시는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서 일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그래서 디자이너나 이런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앵글레강스한 스타일에 맞는 좀 근접한 제품이거든요.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게 말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가 정보를 줘도 그 정보를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상대가 1을 줘도 자기가 10을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9개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좀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한 말의 단어들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해서 무언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거 저는 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좀 사고 싶은데, 이번 달에 좀 월급 많이 써가지고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을 수가 적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방금처럼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렴하게 나왔고 무이자로 할부가 되는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번 달에는 돈을 안 내셔도 돼요. 다음 달부터 할부로 해서 내시면 되니까요. 뭐 절대 후회하실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약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거를 살 가능성이 없고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가 최대한 말을 많이 하게 하고, 그 상대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이것이 다른 것에도 연관이 있는데, 말이 너무 적으면 상대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이런 설득이나 이런 것처럼 상대 말을,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만 듣는다. 이거는 좀 더 차가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오픈할 필요는 있어요. 상대한테 정보를 더 많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 정보를 주고 상대 정보를 기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상대와 대화를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말이 많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상대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관계라면 내가 말수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수를 조절한다는 건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냥 침묵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한 말을 기억해서 그런 단어나 문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이제 상대가 내 이야기에 쫙 몰입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 말이 계속해서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몰입감을 줄 거거든요. 상대가 몰입해 있지 않고 약간 지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에 가깝잖아요. 이럴 때는 참 낭패죠.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말에 집중해 있는지 아니면 좀 지루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치가 있으면 말이 많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느끼진 않아요. 뭐 말이 좀 많은 편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많아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려면 유리한 상황에 눈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면 일단 말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눈치를 키워야지, 말수를 늘리면 이건 정말로 인간관계 정말 망가집니다. 그래서 눈치를 키우려면 눈치를 키워야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키우기에 대한 자세한 이런 내용은 제가 과학적으로 눈치 키우기 강의에서 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말수를 줄이고 다른 사람 걸 듣고 그걸 이용해서 말하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해질 겁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느끼기에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와 입장이 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상대가 나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할 때 그게 아니고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두 마디 덧붙이는 것만으로 상대한테 다른 시각을 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뭐 판매나 아니면 설득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좀 각각 좀 더 세밀한 예시를 좀 만들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바로 기억해서 써먹을 수 있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좀 변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서 좀 임팩트 있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리할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된다. 단 그때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는 상대가 지루해하는지 몰입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통은 상대의 정보를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고, 그 정보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에게 들어감으로써 상대는 여러분과 한편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단 연인 간에 있어서 혹은 뭐 좀 친구 간에 있어서는 뭐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기보다는 좀 균형을 맞추는데 힘을 써라가 지금 제가 오늘 한 강의의 정리라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강의는 뭐 짧게, 뭐 강의라기에는 좀 짧고 좀 가벼운 이야기들도 하고 진짜로 강의처럼 좀 세밀한 이야기도 드리고 하는데요. 이런 강의들을 좀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 일요일 마련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